어땠어요 음식? 맛있어요. 정말? 완전 맛있어요. 저희 지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식당이라서 자유식 백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을 이용한 백숙, 그다음에 청동오리 주물럭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곳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원 내비를 찍으면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전주? 전주 안산구에 있는 삼천동 그리고 전주 국립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전주 오시면 들러주세요. 맛이 어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어? 맛있던데. 놓지 않아 너무 미안해 손을 잡아 놓지 않아 너무 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성추입니다. 네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 좋아요, 좋아. 좋습니다. 아유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 우리 모였을 때 그때 멤버 그대로 있어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특히 저 멀리서 광주에서 와주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저 멀리서는 지금 인천에서 조서방과 제 후배도 왔어요. 저는 마지막 방송이란 걸 마지막에 밝히려고 했는데 네. 먼저 오프닝 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 게 어떻게 치는 거지 뭐. 그래도 저희가 최장수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현재까지 국민 TV 프로그램 중에서는 저희가 최장수입니다. 20회인데 20회인데. 어쨌든 이 나름 방송에서 지금 20회까지 오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네. 장작가도 애 많이 썼어요. 저희보다도 이 조합원 분들하고 편집 도와주신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와서 말입니다. 장 작가하고 저하고 정말 방송 초짜였잖아요. 그 라디오 부스에서도 막 덜덜덜 떨면서 했는데 이제 나름 방송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좀 여유 있는 척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처음에 라디오 부스에서 할 때 우리 편집 도와주신 분이 우리 조합원 두 분이었는데 네. 이 성경책 손에다 올려놓고 우리 되게 위태위태한 상태로. 저는 그때 소주를 마시고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떨려가지고. 야 그때가 벌써 지난 여름이네요. 여름이었는데. 이제 적응을 좀 했는데 예. 아쉽게 네. 끝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방송이지만 아직 이게 폐지라는 단어는 제가 꺼내질 않을게요. 그렇게 꺼낼 수는 없고. 그럼 좋게 말하면 시즌 1. 네, 시즌 1 종료. 예. 네. 그 시즌 2에서 과연 이 세 명 중에 누가 다시 돌아올지. 이게 썰전도 아니고 무슨 시즌 1, 2도 아니고 하여튼 웃기긴 한데 그래도 네. 좀 씁쓸합니다.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 청춘과 꼰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희 방송은 국민 TV 안에서 했던 방송이고 국민 TV가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는데 정말 배수진을 치고 내린 결정이라고 믿고 맞아요. 있고요. 네. 그래서 정말 국민 TV 많은 조합원들과 지켜보시는 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다시 살아나기를 네. 간절하게 바람하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예. 여러 상황들이 겹쳐서 우리가 폐지라는 결정을 뭐 잠정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지만 결국에는 좀 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뭐 이 지금 우리 꽃청춘을 비롯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지금 중단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조서방과 장 작가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조합원분들이 이해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들어가야죠. 네. 예. 근데 오랜만에 하는데 맨날 지난 회까지는 우리 장 작가가 러시아 간 사이에 되게 호흡 되게 안 맞았거든요. 근데 또 편집을 잘해가지고 티는 네. 별로 안 났는데.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장 작가가 네. 뭐 빈자리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맞춰 보니까 또 우리는 역시 세 명이 한 세트구나. 아 그럼 한 맞아요. 세트구나. 네.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익숙함의 소가 소중한 거를 원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소중한 거를 이제 지금 이제 아셨다. 아, 대박이 싫은데 진짜. 없으니까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장작가 없으니까 이게 서로 치고 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A와 B 다음에 C가 가야 되는데 갑자기 B가 사라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난번 방송 보니까 조금 노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2주 분량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한 번만 하시고. 지금 너무 다른 반응인데 지금 19회가 우리 방송 최고의 퀄리티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아니 조서방이 방송 끝나자마자 19회 마치자마자 나한테 지금까지 최고 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그걸 그러니까 아니 어느 방송에서 대한민국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진보 정당 청년 정치인들을 초대를 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줍니까? 근데 여기 아니면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네. 조서방이 지난번에 그냥 정치인처럼 보였대요. 예. 아, 왜요 왜? 그중 그냥 그중 한 명이라고 이렇게 뭐 표현하시던데요. 예. 장 작가가 없어서 제가 힘이 좀 빠졌던 거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어찌됐건 뭐 러시아에서 지금 그대로 바꾸는 것 같아요. 네. 네. 야, 이 복장 봐요. 아, 지금 솔직히 장작가 러시아에서 왔지만 지금 대한민국도 못지않게 추운데 장작가가 러시아 가서 극단적인 추위를 맞이하고 왔단 말이에요. 체감 기온 영하 40도까지 그러니까. 예, 야. 경험하고 왔죠. 지금 이게 샤포카라는 건데 예.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뭐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보면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냥 간지용으로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영하 20도 이상, 20도 이하로 계속 이제 10분 이상 노출되면 대갈에 있는 뇌세포가 쪼개져 버린대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위에는 안 입어도 모자는 꼭 쓰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러시아에서 장 작가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면은 주변에 찍은 사람들이 다 표도르야. 그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는데 맨날 그러니까요. 뒤로 돌아보며 다녔습니다. 예. 야.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 며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조합원분들도 마찬가지로 느끼지만 너무 추워요. 저도 방금 전에 방금 직전까지 취재를 하다 왔는데 서울 가산동에 하이텍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50일째 그 철탑 위에서 남자와 여자분 조합원분들이 올라가지고 노동자 수분이 올라가서 지금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불과 저 3시간밖에 안 있었거든요. 아 진짜 추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염없이 그 비닐망만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기서 되게 위태롭게 2명이 올라가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다른 방송에서 소개해 주실 거지만 간단하게 한번 그 노동자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 계신지 한번 결국에는 예.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계속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구로동과 가산동 그쪽이 다 공장지대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디지털 단지라 그래가지고 그 공장지대가 다 없어지고 빌딩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공장 노동자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쫓겨나잖아요. 근데 거기가 잘 만드는 전자 부품 회사였어요. 근데 노동자들이 마찬가지로 그 사장 입장에서는 거기를 밀어버리고 주변 건물처럼 다 올려야겠죠. 근데 자기들이 어때요? 노동권이 사라지니까. 거기서 한 청춘 다 바쳐가지고 50, 60 된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거기 붙여있던 슬로건이 뭐였나요? 거기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청춘 다 바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대로 쫓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이상 된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은 건물 한 4층 높이, 5층 높이에 이제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데 밥 먹으려고 그 초록색 우유 박스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온병이랑 밥이랑 플라스틱 통에다가 반찬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밑에서는 줄을 당기고 위에서는 줄을 이제 끌어당겨가지고 그 밥을 올리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저는 취재하러 거기를 갔고 밑에서는 그걸 당기고 위에서는 그 밥을 끌어올리잖아요. 다 밥 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정상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살고자 하는 건데 그 위에서 밥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밑에서 밥을 올리는 사람들과 나는 거기서 달달 떨면서 취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인가? 2016년의 현실인가?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옆에 주변을 쭉 둘러보면은 다 이미 고층 빌딩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그 지역이 섬처럼 돼 있어요. 전기랑 물은 이미 다 끊겼고요. 네.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먹고 산다는 개념 자체가, 제가 왜 비정상이라고 얘기했냐, 먹고 산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을 먹는다는 거는 따뜻한 곳에서, 집에서 정상적으로 밥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철탑 위에서 밥을 먹고 철탑 밑에서 밥을 떠서 그 보온병에 어떻게든 플라스틱 다 이미 식어 빠져요. 영하 14도예요. 근데 그걸 현실을 보고 있는데 참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제대로 살고 있나?
어찌 보면은 제가 여러 프로를 만들고 있지만 솔직히 꼬청춘을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담당 PD로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꼬청춘을 어찌 보면 잠정 중단, 제가 다른 프로랑 말고 꼬청춘을 잠정 중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항상 기자라는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재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어찌 보면 계속해서 세상과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그 현장에서 기자는 안타깝게도 저 혼자였어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느 지금 언론사도 주목을 안 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네, 하이텍.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타까운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씁쓸한 현실들이 우리가 비단 청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헬조선 대한민국에 대해서 주목을 했지만 이거는 비단 이제 세대 간의 전 연령층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더라고. 이 추위가 얼마나 진짜 서럽게 느껴지던지. 우리 장 작가 러시아에 또 갔다 왔지만 헬조선 자체가 이제 전 연령화가 그렇죠. 되고 있는 시대가 됐네요. 네. 근데 좀 지금 머쓱하겠어요 지금. 아니야 그런 뜻으로 취재 얘기. 현장 얘기를 하다가 지금 네. 러시아. 아니야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 아닌데. 어쨌든 지금 아니죠.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 되게 말을 되게 아니 오늘 속사포처럼 마지막 하시네. 방송인데. 미안해요. 하고 싶은 얘기 하다 처음부터 보니까. 분위기가 좀 먹구름에 꼈네요. 아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 작가의 러시아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장 작가가 러시아를 갔기 때문에 우리 조서방이 최고의 방송이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 저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거 뭐 포스터 있잖아요. 네. 그거 저 얼굴 조그만 거 나온 거 보고 깜짝 조금 놀랐어요? 삐졌어요. 네. 그래요? 원래 그 포스터 여러분 다 아실지 제가 모르겠는데 했어요. 제가 짧게 아니 만들려고 원래 했어요. 네. 조서방이 그 포스터에 장 작가 얼굴 빼자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장 작가가 러시아에 있을 때 자기 얼굴 그거 빠져 있으면은 이거 돌아와서 큰 아니, 싸움 나겠다. 제가 그 갑자기 저 계획보다 빠르게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우리 방송 남은 2회분을 어쩌라고 좀 막막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랬던 거고. 네. 근데 그러니까- 금방 제가 아 물론 알고 있는데 미안했어요. 그날 주말에 저한테 장 작가는 없는데 얼마나 나한테 짜증을 내던지. 아 그래요? 그만큼 강 작가의 그 그러니까 빈자리가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익숙함에서가 소중한 걸 잃으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알았죠. 알았죠까지 나왔다. 이제 뭐 그나저나 나는 우리 장 작가가 러시아 솔직히 러시아를 이 추운 겨울에 왜 이 양반은 러시아까지 갔는지 도대체 스스로 맨날 말하는 게 나는 독립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장 작가는 항상 여행을 살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가잖아요. 제가 미친놈이었죠. 예. 그러니까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나 마셨어야 되는데, 예. 그랬어야 됐는데 왜 휴양을 왜 어색해. 그쪽으로 가요? 몰디브에 가서 어색해. 영화 보셨잖아요, 네블라. 알았어요. 그거예요. 네. 무식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색해. 정신적 자유를 하려고 갔었는데 네. 정신적 자유는커녕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러시아 가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근데 뭐예요? 미친놈이죠. 그 민박집에서 거의 있었어요. 밖에 못 나갔어요. 추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도대체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영하 40도에 이번에 하바롭스크? 하바랍스크. 거길 왜 갔어요 도대체? 아 그냥 되게 외로워지고 싶었어요. 예. 이 진짜 이 외로운 진짜 그냥 외로워지고 싶어서 한번 가봤는데 이 길 잃은 게 러시아 가가지고 더 길 잃다 온 것 같은데. 외로운 거 그냥 서울에서 외로워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아니 네. 장 작가가 돌아와서 따로 이제 우리가 만났는데 장 작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몇백 미터 불과 한 200~300m를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추위를 느꼈다고. 네. 도대체 그런 추위 자체가 나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오늘 날씨는 약간 블라디 정도? 예, 블라디보스톡 정도 되는 블라디보스톡이 러시아가 그 네. 얼지 않는 바다 항구 부동항이 그렇죠. 있죠? 예. 그걸 위해서 러시아 거기까지 진출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이 날씨가 블라디보스톡 정도? 예, 어. 이 정도면 조금 따뜻하고 할 수 있는 날씨인데 그러니까요. 예. 이 한겨레에서 페이스북용으로 한번 보셨어요? 우리 며칠 전에 영하 14도, 15도 올라갔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날 블라디보스톡이 영하 11도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구가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는 러시아보다 더 춥다. 이러면서 한국이 그런 거였는데. 이제 뭐 어찌됐건 혼자 놀러 갔다 온 게 아니라 같이 음미할 수 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이제 북한에서 온 노동자분들이나 탈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고 그런 얘기들은 또 방송에서 하긴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편집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게 워딩이 그대로 노출되면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찾아올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그 분들도 만났었고, 예, 되게 제가 조르바를 좋아한다고 되게 예전부터 강조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조르바를 만났어요. 하바롭스크에서. 예. 그 조르바를 하면은 예? 뭐 어느 나라 조르바를 만났다는 거예요? 러시아 조르바인데 러시아 조르바를? from 로스코리아지만 아. 현재는 러시아 시티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도 나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우리 장 작가를 보고 있으면은 여행을 갈 때마다 영국에서도 북한 사람 만나고 러시아 가서도 북한 사람 만나고 무슨 북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연계가 많이 돼.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지네요. 예, 전혀 만날 생각도 처음에 없었지만, 예. 예, 어떻게 만났어요? 그분이 길 잃은 개라는 책을 봤어요. 거기서 어떻게 소개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고 나서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가서 자기 이야기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표현대로. 그게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길 잃은 개들의 지키는 목사, 양, 예.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자기 과라는 걸 느끼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네. 직감적으로 자기 거라는 걸 느꼈는데 저는 마지막까지도 우리 장 작가가 진짜 1회부터 20회 마지막까지 할 때까지 자기 책 얘기만 해. 네. 오늘도 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예. 나는 그러면 책 우리 진짜. 우리 꼬청춘 본 사람 중에 장 작가의 길 잃은 개를 과연 야 어찌 됐건 그 맨날 그렇게 홍보하는 그 책에 대한 뭐 일절의 그 원고료나 인쇄를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참 슬픈 거예요. 청년 착취를 지금 그대로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보기보다 호구라서 죽겠다는 소리에 저도 죽겠는데 뭐 어떻게 세게 못 나가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오늘은 장 작가가 이런 얘기까지 좀 그렇지만 저한테 진짜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태까지 솔직히 우리 방송 통해서도 많이 장 작가에 대해서 팬들이 생기고 그 책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작은 누나조차 친누나조차 장 작가 책을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사서 봤어요. 사볼 만한 책은 아닌데. 아니에요.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 읽어봤죠. 봤어요. 읽어봤어요 진짜? 네. 나 그날 밤 사이에 솔직히 2시간 반이면 읽어요. 쭉 보고 읽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우리 장 작가를 섭외해야겠다 이거 확신을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어쨌든 지금 네. 길고 긴 싸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소액이라서 한편으로는 또 그냥 넘어가기도 싶기도 하는데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 작가들을 진짜 책 한 권 내줬다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그냥 또 퉁치고 넘어간 그런 진짜 개 같은 그 기획사들 출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드는 생각이 있는데 김 기자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피트에 출연시켜주세요. 저를 위해 치즈 좀 해주시고. 방송을 이걸로 끝내요. 뭘 또 출연 청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억울함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 저도 억울한데 왜? 아니 요즘에는 솔직히 정말 제가 피터에서 취재를 조금 이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진짜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취재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취재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러 현장을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크게 뭐 핫해졌던 YG랑 싸이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뭐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랑 그런 카페, 고려수 요양병원 되게 많은데 제가 우리 장 작가도 그렇고 제 주변에 가까운 제 뭐 여자친구도 그렇고 개인적인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가 정작 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나는 주변에 더 큰 문제, 더 낮은 문제가 있다는 이것만 하고 딴 일만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그걸 빵 터지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사람 좋은 척 하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좀 도와주시고요 좀. 네, 한편으로 네. 그만큼 김 기자가 원했던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 지금 유명해지고 점점 다가서고 있어요. 미디어 몽구는 뭐 그 출연 그 저기 청탁이 들어오면 골라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만큼 유명해져야죠 김 기자도. 네. 좀 도와주세요. 되게 오랜만에 말한다. 네 도와주세요. 예. 장 작가 러시아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예. 러시아에서 우리 장 작가가 돌아다녔던 곳이 하바롭스크랑 우스리스크 그 다음에 말갈족 그 예.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말갈족들이 사는 마을도 한번 다녀왔었고요. 예, 그다음 끝으로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여행을 마쳤죠. 9박 10일간. 근데 9박 10일간 참 많은 곳을 다녔어요. 생각보다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원래 러시아를 못 들어가는 거 아시나요 혹시? 네, 들었어요. 예, 길 잃은 개라는 그 전설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라트비아 국경에서 깽판을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3일간 구류당했고 그리고 벌금 뜯기고 이제 리젝트를 받고 이제 7년 동안 원래 제가 못 들어가는 거였는데 다행히 그때 군대 가기 전이라서 여건이 단수였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름을 조금 바꿨죠. JANG인데 CHAN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어쨌든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좀 무비자가 됐죠. 무비자 2개월까지 이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구나. 예. 그러면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들은 뭐예요? 말갈족까지 만났다는데 말갈족이 조서방 그 발해가 피지배층으로 있던 피지배층. 그렇죠. 예. 어때요? 또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말갈족 그 나나이족 말갈족도 여러 분류가 있는 흑수말갈 뭐 있는데 제가 만난 말갈은 나나이족이라고 송화강, 아무르강 뭐 강 주변에서 이렇게 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고 물고기 비늘로 옷 만들어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옷 다 입고 있는데 거기서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러시아 소수민족들 중국도 있지만 러시아에도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말갈족들은 우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생계가 어쨌든 어로였는데 뭐 그걸로 이제 시장에 러시아 사람들 생선도 안 먹는데요. 영어 빼고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옷가네를 어떻게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소수민족들을 보호하는 차 조금씩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뭐 북한 사람들 예전에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듯이 큰 문제가 뭐냐면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박탈감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안 합니다. 그 술은 계속 마셔야 되고 또 러시아에서 마약도 구하기 쉽대요. 근데 술값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많이 죽거든요. 많이 죽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술을 만들어 먹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소독용 알코올을 구입해 가지고 그 물을 섞어서 메틸 에티몬 그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설탕 넣고 조금 이제 하면 마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눈도 잘못하면 이제 눈도 멀게 되고 죽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만났던 그 조르바가 그쪽에 교회를 세우고 또 러시아 정부가 이제 이쪽에서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학교를 또 지어주고 학교가 생김으로써 일자리도 생겼어요.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그 조리사 그런 것도 있고 뭐 경비원 이런 것도 있고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되게 조금 활기가 생겼더라고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좀 어땠어요? 제가 우리 장 작가를 통해서 들은 바는 러시아 사람들은 뭐랄까요? 술을 자주 먹고 그리고 상당히 따뜻하다면서요. 생각보다 집이 되게 집이 제가 한국 와서 더 춥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어쨌든 저희 집이 사람 죽었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원한이 서려서 추운 것도 있지만 난방 자체를 제가 오래 못 들잖아요. 비싸니까. 근데 거기는 중앙정부에서 난방을 24시간 풀로 공급을 해요. 돈을 내긴 하지만 내 돈이 뭐 머리당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너무 따뜻해요. 예.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뭐냐면 현재 러시아의 실제 실권자 자체는 푸틴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을 유화시키는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천연가스 무제한 공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어쨌든 그런 자원적으로 막 무제한 공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시리에 빠져 있고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게 푸틴에 대한 지지도 엄청나다면서요. 그렇다고 거기서 뭐 저희 동묘 가면 이제 박정희 사진 아직도 영정 걸려져 있고 약간 그런 간지로 어디 기념품 쪽 가면 푸틴 얼굴이 되게 촌스러운 달력이나 뭐 그런 액자 같은 거 있잖아요. 목걸이나 그런 게 다 푸틴 얼굴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푸틴이 밖에서 보면 깡패 지도자 같은데 러시아 인민들한테는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보다도 기초 생활 보장은 더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민족주의를 계속 자극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런 사람이 근데 우리 장 작가가 선물 사왔는데 우리들한테 지금 선물 사왔는데 그리스 정교회 거기 그리스 정교회잖아요. 예, 동방정교회. 예, 동방정교회 그 성인들 얼굴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를 그 일화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 작가가 어쨌든 그 동방정교회 사왔으니까 장 작가 그걸 차에다가 달아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차에는 부적도 있고 염주도 있고 한데 왜냐면 우리 집이 엄청난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제 방 책상 위에 그 동방정교회 그 3인의 세인트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때 우리 엄마 보자마자 어디서 예수쟁이들을 데려다 놨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것보다는 오늘 받은 레닌 배지가 더 마음에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정작 우리한테는 동방정교회 어디다 쓰기도 애매한 거 주면서 자기는 되게 간지나는 레닌 배지 여기다 딱 달고 다니면서 네, 어쨌든 재밌었어요.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그 장 작가가 러시아에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행한 얘기밖에 안 되겠지만
함께 또 나눌 얘기가 그 우스리스크에서 이제 고려인 역사박물관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네. 그 얘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우스리스크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100km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가기 100km 전에 우스리스크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이 좀 독립운동가들한테 좀 유명한 곳이죠. 최재형 선생 생가도 거기 있었고 고려인 역사박물관도 있고 또 혹시 이상설 선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헤이그 특사에서 특사, 예. 자결하신 분 있죠. 그분 묘가 이제 또 우스리스크에 있습니다. 다녀왔어요. 예. 이 독립군의 잎이 진짜 거기까지 가서 근데- 어떻게 지금 보존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존되고 있어요? 고려인들이 어. 고려인들 스스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역사 교육 현장으로서는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네. 남과 북에서 모두 잊혀진 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 남에서는 이념 때문에 북에서는 김일성 그- 하나만 단일 노선의 어떤 그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지금 배제된 상태예요. 그래서 남과 북에서 모두 잊혀진 사람들은 고려인들은 지금 그들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참 그곳에서 다녀오길 잘했다는 게 전혀 몰랐던 분들, 그러니까 김산의 아리랑이라는 책에서 예. 잠깐 언급됐던 인물들 빼고는, 그러니까 소련 혁명 때 적군파로서 일제와 맞서 이렇게 백군파로 이렇게 싸운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쨌든 공산주의자라서 남한은 교과서에 안 실렸고 북한에서는 김일성만 항일 투쟁을 했기 때문에 안 실렸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도 부르기 어려워요. 뭐 김 스타케비치, 알렉산드라 페트로브, 뭐 박 니코로프 뭐 이런 분들은 잊혀진 분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연구가 많이 뭐 그렇죠. 아직 안 된 분야들이에요, 다들. 예. 근데 또 한편 이상설 선생의 그 묘비 앞에서 그 씁쓸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묘비 하나만 있고 그 어떤 강변 하나 있어요. 그 강변이 뭐 얘기를 들리는 얘기로는 뭐 동해까지 흘러간다고 해서 그쪽에 세워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번에 딱 보면서 이제 역사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쨌든 이제 국정교과서 계속 진행되면 이런 분들의 이름들은 절대 앞으로도 한국사에서 절대 이제 들을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데 이 고려인들만 이제 그 후손들만 남아서 그쪽을 지킨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장 작가도 러시아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잊혀졌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 건데 앞으로는 영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기회조차 아니 이제 뭐 통일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통일이 뭐 가까운 미래 된다면은 뭐 정말 통합적인 역사 교육이 진짜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이런 분들도 조명을 다시 그렇죠. 받겠죠 이제. 네. 근데 우리 그나저나 지금 우리가 지금 장 작가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장 작가가 다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블라디를 꼭 가라고 블라디보스톡은 정말 최고의 곳이라고.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요. 하바롭스크에서 우스리스크까지는 진짜 그냥 먹 같아요. 진짜 그냥 우중충하고 예. 가만히 서 있고 그냥 돌아다니는 남자 새끼들 이렇게 싸우자는 표시하고. 그러니까 장 작가 제가 좀 옷을 장 작가 조금, 취미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서 사람도 쳐다보고 이렇게 뭔가 좀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장 작가 담배 피면서 그 러시아 사람들 쳐다보면 그 반응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뭐 한국에서는 뭐 어쨌든 뭐 응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쪽에서 뭐 효도로 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전 아니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니까 도망가요. 장 작가 담배 피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싸우자 이 표시를 한다고. 어딜 가나 다 쳐다보고 네. 다 쳐다보는데 블라디는 우선 여자들이 되게 이뻐요. 그게 중요하구만 그게. 진짜 그거였구만. 엄청 이뻐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구만. 진짜 동쪽으로 갈수록 여성분들이 되게 이쁘고요. 예. 네. 또 이제 국제 도시라서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로 이제 푸틴이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럽풍 건물들이 많습니다. 네. 보여주기식이지만 좋고 또 생각보다 되게 아름다워요. 도시 자체가 좀 조그만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2시간 딱 2시간이에요. 2시간이면 북한 영공을 지났을 때. 예. 북한 영공을 또 직접 지났을 때 서울이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유럽이라고. 비행기표도 쌉니다. 그냥 제주도급 정도 나와요. 잘 가면. 잘 가면. 블라디는 가볼 만해요. 근데 블라디랑 우스리스크까지는 가볼 만한데 나머지는 조금 솔직히 볼 거 없고요. 예, 솔직히 나는 장 작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바로 비행기 티켓 바로 찾아봤어요. 웬걸 그데서 비싸. 지금쯤은 좀 비싸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하는 거 봐서는 한 번 더 갔다 오면은 이쪽으로 여행 사업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블라디는 괜찮습니다. 아무튼 장 작가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러시아까지 저는 고려를 하게 됐어요. 그런 네. 점에서 우리 꽃청춘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지금 조합원분들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항공을 탔을 때 북한 영공을 직접 지난다면서요. 네, 뚫어서 가서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 얼마나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보이진 않지만. 네, 보이진 않지만 내가 이 영공을 날고 있다는 게 러시아 장 작가의 러시아 이 정도 수준에서 들을 만했나요? 모르겠습니다. 별로 표정들이 다들 안 좋아하시는데 다들 재미는 없었어. 왜 안 좋냐면은 마지막 방송이라 다 이제 우울한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우 이제 금요일 안 와도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다들 축하하시고 마지막인데. 참 고마운 게 그래도 다들 다 자기 일 마치고 이 시간에 도대체 지금 몇 시예요? 항상 금요일 밤에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촬영하고 참 이해가 안 가는 집단이에요 우리. 심장이 지금 밖에 날씨보다 훨씬 더 뜨거우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연대 의식이 있잖아요. 이 지금 러시아 갔다 오더니 갑자기 이 공동체주의자가 돼가지고 네. 인민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나 진짜. 마음속에서. 아이고. 레닌 배지 달고 와가지고 갑자기 뭐야 아, 저 그거 달고 동묘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꼰대 저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여러 회차를 겪으면서 참 다양한 꼰대들을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 방송 중에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봐준 방송이 뭐냐면은 안철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그 방송이 있어요. 제목에 안철수 이름 하나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많이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과연 꽃청춘들이 안철수를 어떻게 깠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깠어요. 근데 안철수 이 양반이 참 여러 생각이 들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 멘트 김 기자 멘트인데 네. 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안철수가 청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정치계에 입문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청년들 중에 안철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가 우리의 청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그렇죠.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Never 절대 그럴 리 그러니까 없어요.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거예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2012년도에 안철수가 보고 싶어서 안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밥 먹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뛰쳐나가가지고 그 양반을 보러 가서 그 추워 죽겠는데 악수 한 번이라도 하려고 했던 내 그 투자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그 안철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뭔가 혁신, 정말 새바람 그 기대했는데 지금은 철저히 무너져서 무엇보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안철수가 영입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바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최근에 한상진 씨라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의 교수인데 지금 직책이 지금 위원장이죠. 국민당 창당 준비 상당 그렇죠. 위원장이죠. 예. 우리가 언젠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내년 아니 올 3월이구나. 올 3월에 이승만 시 공모전이라는 거를 자유경제원 주최로 해가지고 바로 공모전 썼죠. 끝났어요? 아직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준비 중인데 나. 막 국부 막 이승만 이런 지금 워딩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뭐냐면은 4.19 혁명이 일어난 계기가 이 한상진 씨의 발언입니다. 4.19 혁명이 일어난 계기가 이승만 대통령,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렸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4.19의 민주 정신을 그 씨앗을 그렇죠. 이승만이 뿌렸다. 이승만의 자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19 혁명은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네. 3.1 운동 정신을 일제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3.1 운동의 그 저항 정신을 일제가 만들어서 우선 국부라는 게 우선 뭘까? 국부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아버지 뭐 이런 건가? 우리 옆 나라 그 중국에서 국부는 누구일까요? 순원 아니에요? 순원. 그렇죠. 예. 순원이 지금 대만과 어찌 보면 중국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순원으로 알고 있고 미국에서는요. 미국의 국부요? 네. 에브라함 링컨? 링컨보다 앞선 워싱턴? 워싱턴으로 알고 있는데 그지 않아요? 그냥 워싱턴이 세운 사람. 러시모 산에 그 네. 4명 조각상이 있잖아요. 네. 국보다 그 복수죠. 한 명이 아니라 워싱턴, 제퍼슨 이런 사람들. 예. 나머지는요. 그건 뭐 다음 검색해보시면 예. 아무튼 그래서요. 그 중국 밑에 있는 그 베트남에서는 국부가 호치민. 예. 예. 근데 어쨌든 다 나라를 세우신 분들이고 이제 그 나라의 보편적 가치를 만드신 분들 플러스
그분의 도덕적인 뭐 성품, 그렇죠. 전 국민이 다 좋아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이유가 네. 있잖아요. 아직 네. 뭐 호치민은 비록 레닌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레닌은 국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레닌과 스탈린 될 수 없었던 건 인간 백정이었기 때문에 예. 도덕적 가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가슴에 레닌 배지 달고 그거는 좀 앞에 얘기하고 그리고 알아요? 네. 스탈린 밑에서 사진 찍은 거 자기 카톡으로 프로필 잡아놓고 아 그게 간지나게 나서 어쨌든 그런데 호치민은 네. 도덕적 가치를 청년 결백하고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전 국민이 다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승만 국부라고 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호불이 갈린다는 건 알아요. 근데 청년들이 소위 얘기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기본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그 상식에서 어긋나는 걸 자꾸 왜 발언을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한상진 말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런 워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안철수 씨가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합집산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정치하고 새 정치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들의 목표는 뻔해요. 88억 받기 위한 의석수 20석을 채우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한상진 위원장한테 고마워요. 왜요? 그 아직 실체도 없는 당의 그 상승세를 이게 이들의 실체가 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정체성을 보여준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말도 있어요. 안철수가 정말 대한민국을 혁신하기 위해 새누리당을 몰아내기 위해서 보다 이렇게 우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의 깊은 뜻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거다. 새누리당을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더 우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 기대에서 어긋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이재하 변호사라고 트위터에 네. 7가지 뭐를 올리셨는데 네.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거를 제가 안중근 2세 동양평화론에 입각해서 약간 조금 각색해봤습니다. 예. 이토그 히로부미 저격할 때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네. 할게요. 예. 첫째, 때 묻은 사람들이 모여 새정치한다는 죄. 둘째, 낡은 진보 청산 운운하는데 도대체 낡은 진보 정체는 무엇인가? 뜬구름 잡는 죄. 셋째, 탈이념 운운하는데 이념이 없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가? 또 뜬구름 잡는 죄. 넷째, 혁신 운운하는데 혁신위원장 제안 거부하고 혁신이 가동될 때 의견 제시하지 않고 뒷북 제안하는 죄. 다섯째, 독선 질주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지 못하면서 당원에 따라 선출된 대표를 사퇴하라는 죄. 여섯째, 당내 의견 조율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탈당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통합하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가? 또 뜬구름 잡는 죄. 일곱 번째, 생활 정치 운운하면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투쟁 현장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만 지랄한 죄. 이런 식으로. 네, 어때요? 저는 다 공감해요. 특히 그 안철수 의원 쪽이 제가 제일 공감한 게 뭐냐면은 야당으로서 노동자 농민 그 생존권의 투쟁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떤 유권자들도 안철수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안철수 의원 대답이 기가 막혔죠. 자기는 갔다 인터넷에서 찾아봐라. 그러니까 유권자가 당신은 현장에 왜 안 나오지 않냐 막 이렇게 역사 교과서 문제나 나오지 않냐 그랬더니 저는 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안 비슷해요. 요즘 좀 노력했던 건데. 성대모사 달인이잖아요. 제일 그러니까요. 잘하는. 네. 예, 특히 경상도선 아이들. 김무성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재밌네요. 자, 예. 재미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당도 새누리당도 지금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건국일로 만들고 싶을까요? 결국에는 우리 장 작가가 러시아의 이야기와 저는 마찬가지 같아요. 그 우리가 러시아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기억에 대해서 다 잊었잖아요. 그 잊은 거는 우리 스스로 뭐 의도한 그러니까 그 출발점 자체가 그 전의 과거에 대해서 다 잊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출발선을 우리가 임시정부 때로 보지 않고 1945년으로 본다면 그 전의 과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들에게 친일, 친미, 기득권으로 이어지는 이 주류 권력의 역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48년 이전의 역사는 건국 이전의 역사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 참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결국에는 임시정부의 역사, 3.1운동의 정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싶은 거죠.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헌법을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참 이 헬조선 각자 도생 진짜 혼용무도. 무도 속에 살고 있는 이유가 그 첫 번째 단추부터 친일청산이라는 첫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진짜 매번 아쉽고 저도 취재 현장을 갈 때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비상식의 세상 속에서 계속 살고 있나. 우리가 그거를 진짜 타파하기 위해서 이 고청춘을 진짜 만든 건데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은데 이제야 끝나네요. 이제. 6개월 만에 우리의 목표가 이제 명징해졌는데 길을 찾았는데 20분 만에. 혹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우리 방송이 종료되고 나서 네. 2주나 뭐 한 달 안에 네. 100위권 때 혹시 진입을 해요? 100위 언저리에 그럼 다시 부활할 가능성 있습니까 혹시? 그럴 일 없어 절대. 네? 근데 우리 꽃청춘 자체가 나름 그래도 팬심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과 함께 만드는 방송이라는 그 의미가 되게 컸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세 명의 의지가 좀 더 충만하고 그리고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금 최고의 지금 지원군 중에 한 명이 요즘에 최욱현이가 들어왔잖아요. 네. 예, 아주 편집이 달라졌어. 그럼요. 화려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 요즘에 근래 몇 편 막 편집들이 너무 화려해졌죠. 조서방은 그러니까 인생의 편집이 그러니까 샷이 하나 있잖아요. 그때 네. 뭐 혼용무도하고 뭐 지옥이 말 한자 그러니까 나왔을 때 자기 막 설명하고 있는데 옆에 한자 쫙 놔주니까 그거 캡처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 그 정도면 액자로 할 수 있죠. 집에서. 예. 인생의 워딩도 나왔어. 나의 액자로 만든다. 폐양무도 폐양무도.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지금 단계로 잡아가고 있는 과정 속이니까 저는 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티내지 않고 우리가 지금 꼰대 저격도 한 거고 예. 오늘 조서방도 준비한 게 있잖아요. 이 때문에 준비한 거 있어요? 뭘 준비해요? 오늘 꼰대 저격 준비 안 했어요? 아, 오늘 본인이 얘기할 것도 까먹고. 사실 삐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송 시작 전까지 막 혼자 침울해가지고 말 안 한다고 오늘 준비한 거 뭐냐고 그랬더니 아 몰라. 그러니까 초반부터 저희가 얘기했던 게 꼰대 저격 저희 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 게 어떤 특정 인물로 꼽자면 좀 너무 한계가 있고 단순한 차원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 정부 시스템 자체가 꼰대라는 것을 너무나 요즘에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그래서 보건복지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복지부가 이제 지난 14일에 대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예. 어떤 이유로요? 자, 정부 부처가 대법원에 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뭐냐, 서울시가 이제 청년수당, 청년 정책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회보장제도법 위반이다,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말에 어폐가 있네요. 사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 수당이 나온 건데 사회 보장 제도를 위반하고 왜 있다. 위반했느냐? 네. 중앙 부처하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예. 사전 협의라는 거는 말이 협의지 승인을 받지 않은 우리 허락을 받지 않은 정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예산 추천은 지방 정부 거예요. 서울이나 성남이나 다 지방 그 악화된 재정을 자립도를 높여가지고 지방 예산으로 복지 정책, 청년 정책 하겠다는데 이거를 발벗고 나서서 막는 게 우리 복지를 중앙정부의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아, 역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꽃청춘 때문에 뜬 유명한 정치인 있죠. 혹시 이재명 시장 말씀?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돌아 안 맞아요? 우리 꽃청춘 때문에 전국구가 된 대선급 주자까지 올라선 이재명 홍승희 시장인데. 씨죠. 아예 물론 엄연히 말하면. 네. 엄밀히 얘기하면 홍승희 씨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재명 시장이 꽃청춘 때문에 저는 뜯다고 믿고 있는데 이 양반이 어쨌든 지금 이 굉장히 폭압 속에서 청년 수당을 실제로 지금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그 작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 쟁의를 청구를 했어요. 이거 성남시 3대 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무상 교복 사업, 청년 배당, 그리고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세 가지다. 이 기본적인 거 3대 복지 정책 다 성남시 예산입니다. 근데 이제 못하게 막으니까 헌재까지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법부가 판단한 문제가 아닌데 계속 대법원하고 헌재가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강요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성남시가 부럽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청년 수당을 그래 불과 몇십만 원 안 돼요. 근데 그걸 실제로 받았을 때의 느낌들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커요. 그 청년들의 그 얼굴 봐요. 와 나는 진심으로 부럽더라고요. 네. 오늘 이재명 시장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뭐 올리신 거 혹시 보셨나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아 정확 그 메모하고 올 걸 좀
후회되는데 어쨌든 예. 교주님이죠 우리. 그러니까 장 작가가 새롭게 모신 정치 교주님 말씀 외워야죠. 뭐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네. 안 나는데 예. 박정희 그 기념공원인가요? 아, 그렇죠. 그거 보셨나요? 네. 뭐 그게 예산이 얼마죠? 세금으로 낸 게 1,100억인가? 그러니까 전국에 네. 예, 전국에 박정희 기념관도 있고 기념상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체에도 있어요. 예. 그런 쓰잘데없는 거 만드는데 세금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성남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또 빚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성남시에서 돈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거를 하는 건데 왜 그걸로 딴지거냐?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누리과정에서 보듯이 누리과정은 이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중앙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것은 지방정부에게 떠넘기고 있고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또 막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저는 이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복지방해부, 복지방해부. 복지금지부. 오늘 만약에 이거 복지방해부랑 복지금지부 오늘 말 안 했으면 집에 가서 평생 후회해요. 이것도 준비된 것 같아. 재밌네요. 마지막 방송인데 재밌어요. 준비했어요. 재미는 없어도. 예. 그 누리과정 관련해서도 진짜 우리가 1시간 넘게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게 자기들이 만든 정책은 실제 돈도 안 주면서 자기들이 만든 정책만 복지고 그 남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정책은 복지 정책은 하지 말라고 헌법 위반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 논리대로 하면 네. 노인 복지 정책도 다 중단해야 돼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그 기본수당을 이번에 강조하고 있는 녹색당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기본적으로 듣긴 했지만 녹색당에서 전 국민에게 40만 원씩 준다는 정말 혁신적인 기본수당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든 생각이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된다고 믿는 게 뭐냐면은 쓸데없는 돈들 있잖아요. 소위 그러니까, 나쁜 정책들 4대강에다 22조 퍼붓고 뭐 창조경제한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뭐 담배도 그렇고 담배도 하여튼 여러 가지 나쁜 정책들을 줄이고 돈을 쓸 곳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시장이 성남을 모라토리움에서 실제 재정 건전성하고 청년 배당까지 만들어 놓은 그 주된 원인이잖아요. 아니 그런 점에서. 독일이랑 전체 예산이 비슷하고 또 인구도 우리가 지금 뭐 독일보다 3천만인가 더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복지를 혜택을 못 받아요?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얼마나 정치인들이 의지를 갖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참 이 홍용무도 대한민국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기자회견 연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국민을 37번을 언급했어요. 국민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왔는데 예. 올해 4년차 들어서 전 느낀 게 뭐냐면 약간 지금 파시즘 초기 단계로 가고 있다는 예언을 아닌 예언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의회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한 지는 오래됐고요. 지금 지방 자치 권력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법 정신 그러니까 정말 그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시즘의 전조 증상이라고밖에 결국에는 짐이고 국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내가 하는 정책인데 내가 이렇게 국민들 위해 애쓰는데 왜 너희들은 안 따르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려하는 대로 이번 총선이 다시 한번 중요한 이유고 새로운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야 되고 연대와 통합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게. 바람으로 제발 아버지의 깃발 아래에 있는 그 유령들까지 싹 쓰러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짤방이라 그러죠. 경상도의 어떤 어머니께서 새누리당이 나라 팔아먹어도 난 새누리당 지지할 거란 이런 짤방을 보고서 진짜 그 말 있잖아요. 유시민 장관이 얘기한 거 박근혜가 진짜 나라 팔아먹고 별짓 다 해도 35%는 지지할 거라고. 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 35%가 실제로 투표를 하는 적극 투표층이라는 거 해석합니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돈 버느라고 그 시간당 6,030원 그것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기 돈 투표도 못 못 받는 사람도 하는데 있고. 그러니까요. 이 자꾸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 18회 19회 계속 청년 정치인들 모시고 청년 정책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청년 복지 정책을 좀 저는 관점을 변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청년이 일단 고용이 안정이 되면 돈은 버는 수입만큼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비를 하게 되죠. 저축을 하게 되죠. 그게 다시 국가 경제로 환원이 되고 선순환 경제 그러니까 지금 경제 재벌을 위한 법들을 통과해 달라고 관제 데모까지 하고 있는데 진정한 지속 가능한 경제 순환 그 원리는 청년 문제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 고용이 안정이 되어야 세수도 확보되고 국가 경제도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마지막 방송에. 예.
아무튼 지금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짓고 벌써요? 네,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제가 좀 더 길게 좀 녹화를 이제 뜰 건데, 예, 좀 우리 방송 6개월간 달려온 이 방송에 대해서 각자의 좀 소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거를 뭐 마무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녹화에서 필요한 얘기긴 한데 이게 네.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정말 그냥 정해진 일상대로 살다가 이렇게 인터넷에 영원히 어쩌면 기록이 계속 남는 이 영상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 그리고 국민TV라는 제가 멀리서 지켜보던 이 조직에 와서 방송에 참여하게 된 게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었고요. 일단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우는 경험이 됐고 또 새롭게 제가 20대 때 했던 그런 생각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많이 배우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20회에서 마치는 건 아쉽지만 어쨌든 감사한 마음이 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국민TV가 참 내부에서 많이 시끄럽고 초반에 그 계속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안에서 한정된 인력과 재화가 좀 치우친 감이 있는데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시설과 장비들이 전 너무 아까워요. 조직은 설령 무너지더라도 이 시설과 장비는 절대 허투루 쓰여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안 언론은 늘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TV가 여기서 절대 좌절하거나 좌초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있고 저도 계속 미력한 힘이 남아 방송은 끝나지만 계속 그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예. 국민TV 걱정으로 막 그러니까 우리 방송 얘기하라 그랬더니 국민TV 걱정만 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장 작가랑은 제가 1회 때부터 얘기했지만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제 앞에 앉아 있던 남자였어요. 제 앞에 앉았던 저 작가인데 이러면서 저 책난 사람인데 해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이 닿아서 참 만나기 힘든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조서방은 제 대학 선배로서 10년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다시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이 개인적인 인연이 닿았고 솔직히 우리 방송은 돌아보면은 6개월 넘게 이제 준비 기간까지 6개월 넘게 제가 돌아보면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방송이었어요 상황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분들이 거의 10여 분 가까운 우리 조합원분들이 이 금요일 밤에 카메라 잡고 같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항상 제가 내건 그 캐치프라이즈가 조합원과 함께 만드는 방송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이 만들고 있는 거.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기대와 응원 속에 만들어졌는데 내부의 분열과 그리고 내부의 지원을 솔직히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모아졌어야 되는데 그런 동력을 많이 잃었고 그리고 이런 동력을 잃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그러니까 꼬청치는 우리 세 사람도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많이 컨텐츠로 승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내외적으로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중심을 잡아야 될 제 스스로가 많이 흔들렸고 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장 작가도 조서방도 많이 어려움이 많았고 그게 저는 한 가지가 제일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폐지라는 말을 안 꺼내고 잠정 중단, 어차피 보면 시즌 1 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젠가 또 기회가 닿으면 우리가 청춘 이야기를 과연 놓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쉬움과 미안함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그간 지금까지 달려와준 우리 진짜 두 사람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이 길어져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 조서방이 말했잖아요. 국민TV가 존재해야 되는 그 대안 언론으로서의 모습. 저는 우리 꼬청춘이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의 이야기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고 꼰대 이야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게 좀 아쉬워요. 부족했던 점. 근데 채워 나가면 되죠 뭐. 애들 썼어요. 네. 지금 두 분이서 지금 말씀들을 되게 잘해 주셨는데 뭐 어찌 이렇게 살짝 대충 들어보면 약간 회자 정리하는 모습이 뭐 썰전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했으면 되게 간지났을 텐데 이게 지하 그 카페에서 지금 주목받지도 그래요? 못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떠들어내는 게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에 우연치 않게 저도 김 기자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연치 않게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났고 또 9월 초에 옆에 있는 그 철학자 조서방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의 키워드는 제가 꼽은 작년에 저의 키워드는 주사위와 귀인 이렇게 귀인과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갑자기 귀인 됐어요. 주사위는 뭐냐면 어쨌든 제 구겨진 자존감을 그러니까 제 인생을 던지다 보니까 어쨌든 그 길 잃은 개라는 전설의 책이자 쓰레기 같은 책이 나왔어요. 또 그 책을 또 던지다 보니까 꽃청춘의 장작가라는 게 장작가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전혀 주목도 스포트라이트도 받지 못한 그런 삼류 쌈마의 인생에서 어쨌든 삼류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촬영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되게 감사하고 감개무량할 일이에요. 어쨌든 되게 힘들었던 상황에서 김 기자와 조성원을 만났던 것 자체가 저희가 삼국지의 도원결의를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밤꽃결의를 했다가 밤꽃결의. 욕을 엄청 먹었죠. 쓰지 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워딩을 하든 조서방은 저를 엄청 싫어했어서 처음에 저는 이 인간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방송이 진짜 한 대 때리고 나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 말할 수 있다 이제. 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보다 조서방이 옆에 있는 김 기자보다 더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마음이 되게 따뜻한 걸 갑자기 알게 나 됐어요. 비인간적인 인간 됐어. 네. 그걸 알게 되었고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네. 셋 다 이제 그러니까 되게 케미도 잘 맞고 그러니까요. 이제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지금 버벅거리지만 처음에 완전 버벅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옹알에서 떼는 시점에서 또 이제 케미가 되게 좋고 되게 이 사람들 이제 인간적으로 다 좋아지는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마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좀 눈에서 땀이 좀 나올 것 같네요. 예, 아쉬웠는데 예, 박수 칠 때 떠나란 말이 있잖아요. 예, 박수 칠 때 웃으면서 떠났다가 박수 칠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생했는데. 예, 다들 애썼고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저는 취재 현장에서 그리고 좋은 프로 만들면서 제가 국민 TV에 들어오고 우리 꽃청춘을 어찌 보면 기획을 하고 우리 장 작가를 모셔오고 조서방을 모셔온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방송 만들려고 국민 TV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 이런 방송 만들려고 그 여러 사람들 모셔온 거기 때문에 제 모습은 전 변함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비록 먹고 살기 힘들지만 유명세와 경제력은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모습 그대로 유지할 거고 다른 두 분은 어때요?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다마스 왕자에서 이제 내렸습니다. 예,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인데 취업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좀 힘들어요. 러시아 갔다 왔더니 장 작가는 영어 상당히 잘해요. 근데 거친 영어를 해서 그러지. 모든 대화에 F를 들어가서 이제 F만 빼면 이제 어느 정도 영어가 되고. 예, 그 영어 진짜 실생활, 진짜 이 슬램가에서 사용하는 그런 영어, 장 작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준비하고 싶은데 어쨌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생계를 혼자 책임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혹시라도 뭐 기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구직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다양한 거 보여준다 방송에서. 우리 조서방은요? 저는 이제 혹시나 좋은 기회가 돼서 다시 시즌 2를 하게 된다면 아니면 또 다른 방송 기회가 있다면 좀 돌이켜 보면은 정작 제 얘기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비정규직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얘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셨던 건데.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느끼는 정말 절실한 문제들. 그렇네.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제 얘기를 좀 더 하고 그러니까 싶어요. 예. 본격 육아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재미있는 거 보셨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네. 저는 조서방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막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들 얘기를 하자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제 장준영 화가 된 것 같아요. 또 저는 이분처럼 아까 약간 좀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졌거든요. 약간 논리적이 됐어요. 요즘에. 예. 방송 통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장 작가 입에서 논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예. 이런 아쉬움들과 뭔가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매조지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침표를 찍기에는 저는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또 기회가 닿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믿고 다시 한번 우리 방송 이제 참 마치면서 아쉽지만 함께 도와준 우리 지금 비노누아님 그리고 우리 제리
예, 그리고 우리 다리 누나, 예, 우리 저 멀리서 고개 끄덕이는 우리 크로스백, 그리고 우리 저기 포졸님, 예, 그리고 저 뒤에서 언제나 도와준 우리 누구예요? 우리 지포님. 아, 난 지포님한테 너무 땡큐한 감이 너무 많아서 다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저랑 같이 공동 PD로 이름을 올린 우리 푸우님, 예, 없었으면 못했죠. 그리고 이 시간까지 참 우리 도와준 우리 최 PD, 저 친구 내 국티 와가지고 진짜 고맙다고 내 글 썼어요. 예. 그리고 언제나 도와주는 우리 제작구, 그리고 우리 안 기자, 마지막이라고 와준 우리 제 후배, 예, 고맙고요. 예, 아이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준비한 마무리 얘기가 있어요. 20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사실 저 신영복 선생님 그 돌아가신 얘기 듣고 너무 좀 그날은 밤에 좀 잠이 안 올 만큼 그랬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신영복 선생님만큼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없구나. 물론 책으로 주로 만났고 글로 만난 분이지만 굉장히 그 선생님 책들마다 저 개인적으로 추억도 많고 또 제가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영복 쌤의 우리가 근데 우리 방송 맨 처음에 누구로 시작한지 아시죠? 예. 김남도로부터 시작했죠. 예, 김난도로 시작해서 신영복 쌤으로 끝나는 방송인데요. 신영복 쌤을 돌아보면서 선생님의 삶이 청년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청년의 삶, 그리고 청년의 멘토 역할을 해주신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김 기자 너무 울지 말고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이 정년퇴임 하시면서 그 2014년 겨울학기까지 강의를 성공에 대해서 하시면서 강의를 마지막으로 끝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희 방송 모토하고 좀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문장이나마 한번 옮겨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그 언약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의 길목에서 꽃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저희 방송에 꽃이라는 단어가 꽃 같은 청춘, 요즘 시대 청년들의 삶이 꽃 같다, 뭐 같다라고 그런 장난스러운 생각에서 시작한 방송이지만 정말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 밟히는 꽃이 아니라 진짜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신 분이고, 본인이 27살에 사형수로 판결을 받으셨는데 20년 동안 감옥에서 절대 굴하지 않게 그런 정신의 고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신영복 쌤을 기억하면서 신영복 쌤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청년에게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을 신영복 해. 쌤이 하신 말씀을 좀 더 하고 싶어요. 청년의 특성이 뭐냐? 3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저항성, 현상보다 구조에 저항하라. 그리고 개방성,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열려 있어라. 개방성을 얘기하셨고, 마지막으로 진보성, 지향성이 없는 어떤 특정한 살고 싶은 세계,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밑그림이 없는 무작정의 진보는 변화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이다. 그래서 저항성, 개방성, 진보성, 이것을 진정한 청년의 특성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젊음의 특성으로.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위한 방송이 혹시 다음 기회가 된다면 잘해봤으면 좋겠고요.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시다라고 얘기하셨던 신영복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저희 방송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예, 애들 썼어요. 준비 잘했네. 내가 준비 안 했으면 울면서 끝낼 뻔했어.